자,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IT 쪽 전문이긴 합니다만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삼성전자가 어제 그래도 조금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띠려고 했는데 IT 산업이 다시 조금 기계를 펼칠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뭐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얘기죠. 네네.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하는데 당근이라면은 이제 유화적으로 관세이나 그건 뭐 자기들 입장이니까.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뒷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시 채찍을 때릴 때는 반도체 이슈를 꺼냈어요. 네네. 중국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데 첨단 네네. 장비들이죠. 네네, 제조할 맞습니다. 때. 무슨 내용이었죠? 원래 그 중국 쪽에 그 미국이 규제를 하는 거는 10나노까지였습니다. 원래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10나노. 그래서 EUV 장비를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건데. 극자외선 네, 장비인 네네. EUV 네네. 노광 장비죠. 네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거의 뭐 월드와이드 독점하다시피 하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10나노부터 규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규제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4나노까지 좀 확대가 되다가 네. 이제 16나노까지 확대가 되다가 약간 네네. 범용 반도체까지도 넘어가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EUV 장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DUV라는 게 있습니다. EUV는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나노대 정도를 이제 미세 공정을 하려면 네. 이제 불화 아르곤 기반으로 하는 이제 DUV라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네. 이제 그 장비까지 이제 못 들어가게 하겠다. 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공정 쪽은 이제 아예 거의 기술을 차단해버리는. 네. 정말 이제 30나노, 40나노 레거시화된 공정 외에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 DUV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 쪽 네. 캐논하고 몇 군데 회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캐논하고 니콘. 니콘. 네. 니콘. 참. 그런 회사들은 그 40나노, 50나노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니콘이 니콘. 네네네. 네, 니콘이 좀 네네. 원래 많고. 근데 네네. 미국이 일본은 네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사실 하지 마 그러면 뭐 안 그렇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네네.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인지 네네. 아니면 같이 또 영향을 받는 건지 네네. 뭘까? 복합적입니다. 일단은 그 심리적인 영향에서는 좋을 게 없는 이슈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전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국내 장비 업체들은 이게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 뭐 미국산 장비 외에 뭐 그걸 동맹국까지 확대를 할 건지 또 이것도 뭐 명확한 뭐 그게 필요하긴 한데 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제 중국 쪽에 전공정을 팔지 말라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후공정 쪽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후공정까지는 뭐 규제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공정이 뭔가 이 기술을 뭔가 돌파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요거를 후공정으로 뭔가 메이크업을 하려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YMTC가 192단 그냥 양산 뭐 발표를 했잖아요. 네. 낸드? 네네, 낸드 플래시인데 그게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런 장비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또 납품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타산성이 맞나? 그렇게 192단 하이브리드로 하면. 어차피 그 정부 자금으로 돌리는 공장이라서 뭐 하겠다니까 뭐 네네네.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잠깐 좀 거의 IT 쪽에 화두가 있어서 좀 다뤄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또 네네. 아까 타이틀은 나갔습니다만 네네. 외형 구간 외형 성장 네네.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네. 뭐? 예, 뭐 PSK라는 회사고요. PSK. IT는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으면 PSK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다가 네네. 주가가 내려가면은 네네. 언제 우리가 그랬어? 그렇죠. 너무 쌉니다. 지금 뭐 많이 분기 영업이익이 떨어졌죠. 거의 200억 후반대 나오고 올해 연간으로 뭐 영업이익이 한 1,000억이 넘는데 지금 시총이 5천억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광하고 식각 공정을 하고 나서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이제 임시 막지를 벗겨내는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장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PR 스트립을 좀 개선된 버전, 뉴 하드 마스크 이제 스트립 장비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한
기존 장비보다 3배 정도 비싼 건데요. 네. 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이제 건식 쪽에서 이제 쓰는 세정 장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애처 쪽에서 특화된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랩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는 이제 그 베벨 엣치라는 이런 신규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숫자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2분기 실적은 네네. 아직 안 나왔잖아요. 어제 네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도체 쪽이 버텨줘서 네네.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후속 네네. 확정 일정이 실적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쪽이 선방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거기에 달려 있는 기업들이 이제 PSK 대표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은 그러면 괜찮을까?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훨씬 잘 나올 것 잘 같습니다.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근데 주가가 풀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사실 펀더멘탈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빠지는 거니까 일단 평택 P3라고 그러죠. 이제 P3 팹에 이제 그게 일부 저 장비들이 반입이 됐는데요. 그게 낸드 플래시 쪽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 쪽에 쓰는 PR 스트립 장비가 이제 이미 납품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 클리닝 쪽으로 중국 쪽 지금 요즘 수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수주 흐름이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기업도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쓰려는 이런 또 움직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장비 베벨 엣치가 최근에 납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한 600억 정도 신규로 매출이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로컬사는 그렇다 치고 해외 고객사 다변화? 네네. 왜냐하면 요즘 환율이 좋기 때문에 네네. 수출을 빨리 이제 뚫어 놓으면은 그래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사는 다변화 잘 되고 있나? 네, 특히 이제 중국 쪽으로 요즘에 수주 흐름이 좋습니다. 이게 네. 매출 비중이 지난해 중국 매출 비중이 10%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중국 쪽으로 그렇게 아주 많이 팔지는 않았었는데 네. 중국 쪽 요즘에 워낙 또 한국산 장비를 많이 땡기잖아요. 그렇다 보니 암암리에 네네, 맞습니다. 조용하게 그렇습니다. 네. 있는 거 다 가져와. 맞습니다. 네. 근데 대놓고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쳐다보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뭐 네.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어느 순간 이게 딱 그 아까 이거 미국 모르지. 뭐 네네. 안 일단 모르겠지. 팔 수 있을 때 많이 팔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5%에서 20%까지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메모리 쪽 이제 비중이 꽤 됐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매출 시스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됐는데 네. 올해는 한 30%까지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드 마스크 소재 변화에 따른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네네. 용어는 되게 어렵죠. 네네. 이쪽의 수요 확대 네네. 뭡니까 이건? 그냥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요. EUV 때문에 써야 되는 건데요. 네. 더 이 네네. 자극적인 네네. 극자에서 네네, 맞습니다. 조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노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네네. 그 뭐 패터닝을 해야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네네.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 그게 이제 마스크 자체가 그 선폭이 좁아지니까 또 굉장히 얇아져요. 그리고 네. 이제 선폭이 좁아지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광자라 그러죠. 네. 광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네. 거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그래서 원래 저게 그 PR이라는 게 빛을 닿는 부분하고 안 닿는 부분이 포토 그렇죠. 레지스트라고 네네. 하는 우리 예전에 사진 찍을 때. 그렇죠. 감광액이라 그러는데 저게 이제 빛이 닿는 부분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안 닿는 부분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빛이 닿는 부분만 일단 딱딱해지고 이제 나머지는 씻어내고 이걸 가지고 시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EUV가 되면 이게 두께 자체가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시각으로 원래 그 PR이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각을 해버리는데 PR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PR 밑에다가 하드 마스크 코팅을 새로 해주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드 마스크 코팅을 해서 EUV 그 PR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네. 문제가 그 하드 마스크 코팅이 잘 안 벗겨져요. 기존의 PR 스트립 장비 가지고는 안 벗겨진다고? 네네, 안 벗겨집니다. 이게 깨끗하게 벗겨져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벗겨지니까 그게 이제 개선된 버전으로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라는 거를 네. 만들었고, 요게 기존 PR 스트립 장비보다 한 3배 비쌉니다. 네. 주로 마이크론 쪽에 많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마이크론이 또 더 개선된 버전을 요구했는데요. 그게 기존 그 장비보다 또 50% 비쌉니다. 그러면 기존 PR 스트립 장비 대비해서 한 5배 비싼 가격에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시장 때문에 PR 스트립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원래는 PR 스트립 시장이 한 3천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때문에 한 4,500억 규모까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신규 장비 라인업 양산 전환 네네. 기대감이 큰가요? 네, 그
사실은 이 그 램리서치가 독점하는 장비가 이제 베벨 엣지라는 건데요. 베벨 엣지. 네네. 이제 증착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웨이퍼 끄트머리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밑으로 말려서 이렇게 그 같이 증착이 돼 버리는데요. 이제 거기서 파티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끄트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는 그 식각 장비가 베벨 엣지인데 네. 램리서치가 세계 시장을 독점합니다. 한 2천억, 3천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건데 작년에 특허 소송 이슈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 때문에 주가가 한번 내려앉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그 특허 소송은 그냥 지금은 뭐 진행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이제 고객사, S사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올해 한 신규로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PR 스트립에다가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가미되는 거기 때문에 네,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 요즘에 뭐 멀티플 리레이팅 이야기를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요즘 해외 쪽 업체들은 동향이 어떤지 반도체 캐펙스 보통 증설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공장들이 막 짓는 게 늘어나면 당연히 장비가 막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동향이 좀 어떨까요? 일단 메모리 쪽은 뭐 투자가 그렇게 막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은 지금 뭐 수요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반면 파운드리 쪽은 굉장히 투자가 활발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반도체 팹이 전공정 팹이 20몇 개가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칩스 포 아메리카라는 이제 그 어떤 미국 반도체 굴기의 어떤 결과물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PR 스트립 장비는 PSK 거를 써야 됩니다. 어떤 회사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곳이든 이제 팹이 생기면 이 PSK PR 스트립 장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1분기는 좋을 것 같고. 네네. 1분기보다 연간으로 2분기가 더 좋으면 3분기는 더 좋나? 하반기가 안 보이니까 지금 주가들이 그래도. 네네. 작년 매출이 4,458억 했고요. 영업이익이 941억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 매출 4,9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100억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시총이 5,70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싸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PSK 뭐 한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IT 쪽에 올해 종목 이랬는데 그게 5월 달이었거든요. 그렇죠. 주가 푹 내려가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맞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이영수 대표는 다시 네, 숫자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결국은 실적 따라 한 번은 반영하지 않을까. 회사는 생각합니다. 변동이 없는데 이게 네네. 주식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자, 그렇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